오늘 우리 예비역 서중희님하고 해병 이사단 지역을 한번 둘러봤는데, 오신 김에 요즘 뭐 초급 간부들이 하도 힘들어서 지원도 안 하고 있던 간부들이 나간다고 이제 하는데, 어떤 것들이 주로 힘들었었는지 이런 걸 한번 듣고 싶어요. 사실 뭐 당연히 그 공급 문제나 그런 게 크긴 한데, 그 전에 일단 기본적인 의식주에서도 약간 문제를 느꼈던 게 그 주에 있는데, 저희가 직업군인이 되면은 관사 숙소를 이제 배정을 받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랑 이제 동기들이 숙소를 배정받는 게 늦어져가지고 처음에 자대에 갔을 때 최초 한 뭐 3개월에서 한 반년 정도는 본인 방이 있는 게 아니라 선배 방에 얹혀 사는. 근데 그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매년 그런 그렇다는 거 거 아니에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당연시 되는 거는 큰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안타까운데, 우리 서중희님은 아까 얘기 들으니까는 밖에 이제 살았다 그러는데, 소대장이 밖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통제는 안 해요? 따로 뭐 통제는 하지 않고 출근만 정상적으로 잘하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돈도 이제 월세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쵸. 사실은 군인들이 이제 봉급이 적은 대신 부대에서 숙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건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소령 때 육군사관학교 훈육관으로 갔는데, 그때도 다른 동기생이 아파트가 안 나와갖고 18평짜리 저한테 할당되는 아파트에 우리 동기생 가족이 같이 들어와서 두 가족 8식구가 2달 보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해결 안 되는 게, 이제 우리 군의 숙소 보유율이 지금 내 모르겠는데, 과거에 보면은 현재 인원의 70%만 숙소가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군인이 100명이라 그러면은 70개 호실밖에 없는, 아마 그게 지금도 안 변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계속 꼬이는, 작년인가 언제 하여튼 하도 여기저기에서 숙소가 모자란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군에 관계되는 장군분들한테 얘기하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상급 부대, 높은 부대의 책상 위에 있는 현황은 전군께 종합되기 때문에 그건 이상이 없어요. 왜? 100개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방 부대는,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 부대가 막 없어지고 통합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숙소가 10개밖에 없던 부대에 간부가 20명이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호실이 10개가 있었는데 부대가 없어져 갖고 5개가 이제 남아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갖고 좀 조치를 해주고, 조치가 안 되면은 거기에 맞도록 뭐 월세를 팍팍 지원해줘야 되는데, 또 그 돈이라는 게 그때그때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짜 애로사항이 많네요. 사실 급여가 적어도 힘든 것보다는 병사들하고 급여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 차이가 얼마 없는 부분이 좀 지휘 통솔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어쨌든 간부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업으로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위에서 중위까지 월급 치면 이제 세후로 해서 한 200 전후를 받았던 것 같은데,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내가 직업으로 이거를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필요만큼의 금액을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걸린다. 때문에. 두 번째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병장이 100 얼마를 받는데, 사실 초급 소위는 200만 원도 안 되고 세후로 했을 때 한 180, 190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것저것 뭐 관사나 이런 거 빼고 나면은 말년병장이랑 물론 조금 더 많긴 한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소위 뭐 나랑 월급도 비슷한데 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 집단 내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따지게 돼서, 병사와 간부 사이에 어떤 다름 중 하나가 사실 월급 차이도 컸는데, 또 경계가 희미해지니까 아무래도 통솔을 할 때 조금은 힘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우리 그 병사 출신이나 현역 병들은 그러더라고. 야, 소대장 니나 나나 똑같이 의무복무하면서 뭐 일 차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계급에 따른 어떤 책임이나 업무량을 좀 이해가 적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소대장이나 간부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책임이 많고, 그 업무량이 뭐 소대장이 소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외에도 별도로 혼자도 고민해야 될 거, 소대 지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이제 사실 신경 쓰이는 게 많잖아요. 누구나 하는 일이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굳이 소대장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뭐야 하고 이제 어느 분이 질문하신다 그러면은, 소대장이 하는 업무의 무게가 병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무겁다. 무슨 일이 생겨도 소대장한테 책임을 많이 물리지. 네. 사실 병사들한테는 어떤 그 개인 책임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자기가 잘못한 그것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병 출신이나 이제 병사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관련돼 갖고 이제 군에서 정상적으로 봉급 같은 걸 현실화 시켜주면 되는데 공무원들 봉급하고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해결하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그걸 나서줘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해도 좀 될똥말똥한데 전혀 관심들이 없는 걸로 제가 느끼는 것은 네.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봉급이 뭐 적고 이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네. 그러면은 나머지라도 좀 뭐가 좋든지 누가 내가 고생한다는 거를 좀 알아만 줘도 괜찮은데 네. 좀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참모총장이라 그러면은 같이 좀 소통하면서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 행동이나 일들이 군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깝한 거예요. 그럼 제가 군 생활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게 어쨌든 소대장을 했고 소대장으로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좀 상관분들에게도 잘 보이고 싶고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장군급이나 혹은 다른 상관분들이 소대장을 평가했을 때 어떤 요소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일단은 우리 그 서중인이처럼 자세가 딱 나. 군대의 그 간부라는 게 계급별로 요구되는 능력이 있어요. 예. 우리가 위관급 장교는 이제 족장이야, 족장. 예. 발족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관 장교는 머리를 써야 되는 예. 지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은 이제 덕장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소대장은 군생활 제일 밑에 있는 이제 장교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위에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소대원을 어떻게 이제 장악하느냐.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지. 예. 소대원들하고 공감을 통해 갖고 그 소대원들이 소대장을 믿고 따르도록 신뢰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대대장 할 때 혹은 중대장 할 때도 그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소대별로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소대장이 이 소대는 뭔가 좀 정리정돈이 된 것 같고 눈빛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나중에 또 확인해 보면은 소대장이 소대 병사들을 확실히 신상 파악부터 시작하고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정확히 알고 쫙 땡기고 있다는 거지. 내가 부하인데 상급자가 교육훈련 힘들게 하고 경계근무 똑바로 안 하면 야단치고 그러지만은 그 나머지가 다 소대원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고 하면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네, 그 사람이 요만큼만 가라 그래도 우리 소대장이 평상시에 잘했기 때문에 저만큼 가야자고 알아서 간다 이 말이지. 예. 장군님이 소대장을 하실 때 네. 부대원들을 잘 장악하셨고. 그렇지. 그 장교들이 똑같이 느끼지만 처음 나갔을 때는 제일 부담되는 게그 부소대장. 옛날에는 선임하사라 그랬는데 부소대장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소대의 가장 선임 병장. 옛날에 고참병장이라고 그랬던 우리가 그냥 계급에 의하면 딱 따라올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 편이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 소대원을 내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예. 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걸 딱 느끼고 이게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을 해서 메모지에다가 편지 써갖고 야 내가 보니까는 소대 네가 제일 이거 대장 같은데 소대장을 좀 잘 도와서 해안 소처장으로서 임무제가 하는데 예. 시장이 없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딱 깨놓고 썼어요 거기다가. 불치하문이라 그러잖아. 모르는 거 있으면 밑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 예. 북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대장이 이론 알면 얼마나 알겠어. 솔직한 예. 얘기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임하사나 병장들한테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 그렇지 않은 소대장보다는 예. 빨리 내가 잘 적응을 해갖고 중대장님이나 대대장님으로부터 귀염받는 소대장이 됐었던 걸로 나는 이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우리 하동에서 고추농사 짓고 있는 우리 선임하사나 그다음에 우리 그 안병장, 강병장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나한테 뭐 이렇게 좀 뭐 소대장 길들이기 하려고 그랬지만은 내가 머리 숙이고 도와달라. 예.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잘 도와주고 그러니까 다른 소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기본이 안 돼 있고 할 의지가 없고 그렇다가 굳이 그 사람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 난 특히 간부는 빨리 잘라서 도태시켜야지 조직이 건전한 조직이 된다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리더십이 부족한 간부가 돼갖고 이번 그 12사단 같은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이 말이지.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규정도 안 읽어보고 한 거 아니겠어. 그런 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